네, 요즘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차, 또 빅데이터 같은 단어들 많이 들으시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일상도 빠른 속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가 곧 자산이 되는 데이터 경제 시대도 열렸는데요. 관련 내용들을 윤성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게 4차 산업혁명 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네네. 이게 뭐지 하고 딱 정의하려고 하면 쉽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도 딱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거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이게 4차, 그러니까 숫자 4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번째 이제 큰 산업혁명이었다라는 뜻이고요. 1차 산업혁명은 이제 증기기관 중심의 18세기에 있었던 이런 혁명이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기 에너지 기반의 어떤 대량 생산을 위한 혁명 이런 것이었고요. 그리고 3차는 이제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 뭐 컴퓨터나 인터넷 이런 거 사용하시면서 경험하셨을 그런 정보화 혁명이 되고요. 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뭐 제2의 정보화 혁명이라고도 불리고 그리고 초지능, 초연결성 이런 이제 특징을 갖는 그런 정보화 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지난 1년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참 일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나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비대면 디지털 산업이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이런 디지털 변화 환경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디지털 전환이 조금 더 가속화되는 그런 변곡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이제 디지털 기술이나 ICT 기술이 이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K방역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이제 DNA 기술, 즉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이제 총칭해서 DNA라고 약어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DNA 기술을 기반한 어떤 방역이 이제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왔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항상 얘기할 때 데이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 것 같고 실제로도 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어떤 우리 미래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가요? 예, 데이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중요한 발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문자의 발명이고 종이의 발명. 생각해 보시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고요. 네.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제 데이터를 만들 뿐만 아니라 요즘은 데이터가 이제 뭐 기계나 뭐 컴퓨터 여러 가지 장비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생산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마치 산업계의 원유처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세운 유명한 전기차 미국의 테슬라라는 네네. 예. 기업이 있는데요. 테슬라 하면 이제 아무래도 자동차 회사로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테슬라가 사실은 모빌리티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고요. 예.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를 축적해서 많은 사업이나 새로운 가능성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이 최대한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역할을 이제 하고자 하고요. 예를 들면 데이터의 생태계를 이제 저희가 활성화하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데이터의 가버넌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구축하고자 하고 저희 사차위가 그런 역할을 부여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위원장님 모셨으니까 저희가 그 AI, 인공지능에 대한 질문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루다라는 AI 챗봇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개발 과정에서 뭐 개인 정보를 침해했다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요 이루다가 일반 국민들이 많이 이제 체감하신 그런 뉴스가 됐는데 예. 사실은 약 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알파고 이제 그 대국이 있었고 네네. 뭐 그 뒤이어서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테이라고 하는 똑같은 챗봇이 이제 있었고 아주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문제를 겪었습니다. 뭐 인종 편견이나 아니면 뭐 나치를 미화한다든지 그런 식의 발언을 해서 문제가 이제 정확히 됐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5년 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기술적, 공학적으로 보면 그런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약간의 불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노력들이 경주가 됐었습니다. 그 사실은 이런 이루다 사태를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깜짝 놀랐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미리 대비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이게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학습을 해야 됩니다. 네. 사람도 네. 이제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되듯이 인공지능도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통은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가 이제 요구가 됩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SNS에 사용됐던 그런 데이터를 아주 많이 활용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동의 문제도 있고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윤리를 고려한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적인 준비가 돼 있고 법제적인 이제 준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사차위 같은 경우는 이제 과기정통부 어제 과기정통부 네, 장관님께서 맞습니다. 같은 시간에 나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기정통부하고 함께 이제 이 인간을 위한 사람 중심의 AI를 위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저희가 사실은 작년 말에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기적절하게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민간에서 많은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들이 나올 텐데 이런 인공지능의 윤리 이런 것들을 언제나 명심하면서 개발해 나간다고 하면 저는 결국은 긍정적인 쪽으로 계속 진행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게 이제 인간을 위한 인공지능 로봇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계속해 나가실 텐데 네네. 로봇이나 이런 부분이 인간이 하기에는 위험한 일들 하면 뭐 귀찮은 일들 이런 것들을 다 해주면 물론 좋겠지만 그런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에 대한 우려도 많거든요. 미래 일자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제 인공지능 하면 언제나 이제 우려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사람의 지능을 대체하기 위한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그럼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겠네라는 네. 우려를 하시고요. 사실은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4차 산업혁명, 뭐 빅데이터 이런 것은 사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고요. 저희가 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이것을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기술적인 변혁이고 산업의 혁명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사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많은 산업혁명이 있었고 네. 그때 예. 없어지는 직업 그리고 새로 생겨나는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이제 틀림없이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가 있을 것이고 기존에 이제 종사하던 업에서 이제 이 관련된 업으로 조금 전환을 하셔야 될 필요도 있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새로운 기술 그리고 새로운 기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향후에 짊어지고 나아갈 젊은 세대들 인재를 교육하는 이런 면도 저희가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새로운 기술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면 뭐 환영하는 쪽도 있을 것이고 또 불편해하는 입장도 있을 텐데 역시나 이 사회적 갈등을 봉합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예, 역시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제 기술적으로는 저도 이제 뭐 대학에서 연구하는 교수이기도 한데 기술적으로는 사람들이 아주 혁신적인, 혁명적인 기술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혁신적인 기술을 이제 추구하게 되고요. 하지만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라도 사회에 적용이 될 때는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좀 전에 나왔던 일자리 이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제 파장이나 충격이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언제나 이런 새로운 기술이 우리에게 소개될 때 거기에 대한 고려가 세심하게 필요합니다. 기존에 하고 계신 어떤 업이 있을 것이고 영향받는 업이 있을 것이고 새로 생겨나는 업이 있을 것이고 그 사이에서 어떤 조정과 중재가 필요하고요. 저희 사차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기술의 혁신으로 인한 사회적인 이해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그런 임무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집중 토론 또는 해커톤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었고요. 저희 사차위에서 지난 3년 동안 이제 8번의 해커톤을 가졌고요. 이제 비대면 진료나 아니면 뭐 데이터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요즘 이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공동인증서로 바뀌었는데 네네. 뭐 그런 이슈들 그다음 뭐 이제 킥보드 같은 이제 모빌리티 이슈들 다양한 이제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일부는 이제 성공적으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했고 일부는 긍정적인 논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성과를 거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런 갈등에 대한 부분도 다 고려를 하고 계시는군요. 저희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사차위가 이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어떤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사차위가 이제 기존의 어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어떤 심의 조정이나 아니면 해커톤 이런 기능에 추가해서 네. 이제 국가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이제 짊어지고 나가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가속화된 어떤 디지털 전환,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그런 변화,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고 산업적, 경제적으로도 그것이 보다 희망적일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어떤 인공지능이나 변화를 위해서 역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처음에 질문해 주셨다시피 이제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이런 변화를 체감하고 자기 일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AI를 위한 노력을 저희가 경주하려고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윤성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